아까 배운 것 중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오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지금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낼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또, 결국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낼까? 언제는 내고, 언제는 안 내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 안 내는 걸 이제 시험 문제, 그 토지거래 허가서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내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내는 게. 내는 게 시험 나오면 그거 외워야 되겠죠? 그거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머리 복잡하게 언제 낼까, 뭐 안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글자를 써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토지. 자, 이렇게 토지 거래. 토지 거래 뭐예요? 허가서 있죠? 허가서. 써보자는 거죠. 자, 허가 구역, 뭐 허가서 이렇게 허가 구역. 그러면 잘 보세요. 토지를 뭐 해야지? 이 토지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거래한다는 것은 이 매매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라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이니까 무슨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서를 내야 될까? 그럼 매매를 해서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매매니까 뭐예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 유상이라는 게 유상. 그래서 유상 거래를 해서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요때 내요. 뭘 내라고? 토지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저기 이게 지금 이 땅들이 지금 다 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이야.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만약에 정일 때 누가 만약에 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을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 구역이 어느 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를 거래하려면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내라는 게니까 허가서 내라. 그 얘기죠? 자, 일단 하나는 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가 나와요. 지. 그 지가 나오면 지자 나오게 되면 대표적인 지자 나오는 대표적인 등기가 뭐가 있어요? 예? 지상권. 놀라지 마시고 뭐가 있다고? 지상권이 있다니까. 아니, 물건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개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죠? 그러면 요 두 개는 주된 권리예요. 두 가지는 주된 권리예요. 요 세 가지는 종된 권리예요. 종놈이야, 종놈. 요 세 가지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따라 붙어야 되냐면 소유권에 붙어 다녀, 이거. 매매 모양으로. 거목에, 소유권이란 거목에 붙어 다닌다는 게. 종놈이야, 종놈, 지역권은.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전 등기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요것만 못 붙여. 요거는 이전 등기 할 때 여기 붙어 가니까. 절대 지역권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역권 이전 등기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없다. 그러면 자, 뭐가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뭐예요? 주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니까. 이것도 지상권은 자, 채장 기간도 정해 있지도 않아. 100년도 가능하고 1000년을 계약으로 해서 등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된다니까. 채장 기간이 없다니까. 모르면 내 생각, 남이 생각. 자, 그러면 만약에 거기 한 300년, 300년 하자니. 300년을 존속기간으로 해갖고 지상권 등기하게 되면 300년이야. 그 뭐하고 같아? 소유권하고 같잖아. 비슷한 얘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지상권 무슨 등기할 때는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요 할 때는 뭐예요? 뭘 내라는 게니까. 허가서 내야 된다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저 보세요. 왜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냐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존속기간이 끝나죠.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 전세금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전세금 돈 돌려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게 물건이야.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물건이다. 이게 물건. 그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물건은 몇 가지라고? 5가지입니다. 5가지. 예, 5가지죠. 그럼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 채권이라는 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채권은 수십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내가 다른 사람 땅에 내가 돈을 주면서 내가 돈 줬잖아. 내가 네 땅을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용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이용하고 싶다.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싶다. 그 땅을 사용하고 싶다. 돈 주고. 자, 그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요구하니까 뭐예요? 채권은 이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돈 주고 네 땅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죠? 그것도 채권이다. 요구하니까 채권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데 요구하니까. 그런 걸 이름 짓기를 뭐라고 얘기하자니? 그건 임차권이다. 이게.
그 다음에, 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뭐예요? 나중에 그 내가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뭐 해달라고? 다시 나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요구하니까 뭐라고? 그것도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채권을 뭐라고? 환매권이라 하자. 그 얘기야, 지금.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더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 맺었죠?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한다.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 생긴다. 청구권. 그것도 청구권도 요구하니까 무슨 권리예요, 그게? 그게 채권이라니까. 그런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한다. 등기 청구권.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구하면은 특정인이 특정한테 요구하면 다 뭐라고? 채권인데 그런 많은 채권 중에 이름을 굳이 정하자 하면 그게 뭐예요? 모두 있고 임차권이라는 채권도 있고 모두 환매권이라는 채권도 있고 등기를 요하는 등기 청구권, 권권 그런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이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표정 보면 내일이라도 금방 학교 갈 것 같아. 내가 믿지 못할 것 같고 어떡한 이제 채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점쟁이한테 돈 주고 나한테 뭐 봐달라고 점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게 채권이라니까. 다 채권이라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이름 짓기를 이제 임차권도 있고 환매권도 있고 그렇다. 그 얘기 지금. 자, 이해가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여기 저당권도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변제기가 오면 나한테 뭐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그것도 채권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담보 채권, 특히 저당권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뭐가 주된 권리라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건 종된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종놈이 주인 버리고 도망가면 돼, 안 돼?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그래서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 그는 장애인가 뭔가, 그는 끝까지 추천하고 막, 제가 그걸 추노를 한번 드라마를 한 번도 못 봤고, 내가 그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하도 그 인터넷 치면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나오고 막 그래서 추노 나와서,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지금. 근데 왜 찾아봐도 없냐면 제가 유료로 보려고 그러겠어요? 무료로 보려고. 무료로 보려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끝끝내 한번 찾아갖고. 왜냐면 제가 그런 부라는 복이 없기 때문에. 돈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찾아서 봐야 됩니다. 끝끝내 무료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혹시 무료 사이트 아신 분 나중에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냐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뭐하지 못한다? 이전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반대로 이 채권은 주인이야. 뭐하고 분리해서? 저당권과 분리해서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그 채권을 분리해서 담보로 제거하는 게 그 저당권 질권이라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됐죠? 절대 누구는 종놈은 뭐하고 분리해서? 주인과 분리해서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이전등기 할 때는 이게 저당권 이전등기 할 때는 거기에 뭐예요? 신청할 때 꼭 뭘 써야 되냐면 이 저당권은 뭐하고 함께 이전한다고?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꼭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두 개가 뭐 하는 거니까 묶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종놈은 독립적으로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죠? 자, 이해되죠? 자, 이건 별도로 하고. 자, 그러면 이거 외우자는 게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 얘기 나오면 거래 이전 등기 지지상권. 요 가죠, 가. 요 가잖아. 가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어? 가짜 들어가는 게. 우리 등기 중에, 그 가등, 그 알려주잖아. 등기 중에, 벌써 가등기쯤. 이게 가등기사지. 요거 세 가지만 허가서 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외우자는 얘기예요. 거래 이전 등기. 따라해보세요. 거래 이전 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끝. 요때 내는 거야. 요거 아니면 내야 안 내요. 요거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세 가만 딱 외워놓고 나머지는 내는 거야, 안 내는 거 이거. 나머지 안 낸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됐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구역에서 땅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이 허가구역에서 이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야, 보존등기. 그 보존등기 할 때 허가구역에 지금 그 허가서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 왜? 거래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라고? 거래가 아니라니까. 보존등기는 내 땅 내가 팔아먹으려고 등기하는 게 거래가 아니라니까, 거래. 매매가 아니라니까, 매매. 그 만약에 거기서 상속, 내 안 내요? 안 낸다니까. 왜? 그건 거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속도 안 내고 취득세도 이런 거 다 낸다, 안 낸다, 그거. 안 낸다니까.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다니, 거래가. 이해됐어요? 이게 한 번 딱 들어서 잘 안 돼. 이렇게 몇 번 들었다 보면 이제 그렇구나. 라고서 이제 그 외우는 거예요. 그럼 길 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이렇게
딱 하던 게 이렇게 이게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이해되죠? 하여튼 외워야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전히 외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중요한 게 효력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 효력 보시면 거기 자, 몇 페이지 다시 30 몇 페이지에 36페이지에 등기에 뭐가 있다는 게 일반적 효력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등기 효력에 대해서 이 효력에 대해서 등기 뭐라고 등기 효력에 대해서 보자. 등기 효력에 대해서. 자, 이 등기 효력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 종국 등기 일반적 효력이 바로 종국 등기예요. 이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본등기. 자, 그다음에 종국 등기 효력. 그다음에 뭐예요? 예비 등기인데 예비 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고 있다 생각하고 가등기 효력이다라고 이제 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국 등기 본등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일반적 효력 1번에 이제 종국 등기 효력이 나왔죠? 1번이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 1번이 종국 등기니까 방금 이렇게 칠판에 쓴 대로 2번은 뭐겠어요? 가등기 효력. 40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가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가등기 효력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종국 등기 뭐예요? 본등기 효력에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권리를 추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추대를 하니 권리를 뭐예요? 추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뭐예요? 후져서 그 자리를 뭐 하는데? 점유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공신력이 없다 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 뭐 공신력은 없으니까 효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한번 봐보자니 공신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권리에서 뭐예요? 점유적 효력 몇 개? 6가지가 있자 그랬죠? 자, 그러면 권리 뭐가 있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변동적 효력 이겁니다. 그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등기 저지력에서 이제 후져서 이렇게 외웁니다. 후져서 이게 후져서입니다. 그다음에 점유적 효력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자기를 대통령을 뽑아준 정치인들한테 자, 우리가 이 국가기관 산하단체가 거의 3,500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석탄공사, 가스공사 뭐 있죠? 마사회 회장 이런 자리들이 한 3,100 개가 돼요. 그 사람들한테 한 잔씩 나눠주고 이게 거의 평공비만 하면 한 1년 우리 그 사람 충분히 먹고 살 것 걸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권리를 낙하산식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추대해줬어요. 마사회 사장 자리를 추대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이 볼 때는 자기도 사장하고 싶은데 맨날 정치인이 밑에 내려오죠? 그러니까 사장 알기를 뭐로 알겠어요, 지금?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죠? 그 사장 자리 그 순위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후져서. 그 사장 자리 점유하는데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저 공법 배우죠, 공법. 여러분 공법 배우잖아. 국토법 배우고 막 그러잖아, 지금. 그 말이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자꾸만 배우고 있죠? 아, 똑같아 생각하시고 외우자니까. 따라해보세요. 권리를 추대하니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렇게 외우자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모델하우스가 아닌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매매가 이게 무효가 안 되는 뭐예요? 자, 실체적 요건을 갖춰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갑, 2번 잊었는 게 을. 자,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권리가 변동된 거죠? 권리 변동 있죠? 물권 변동 생겼다는 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정한 갑한테 진정한 자, 돈 주고 뭐예요? 진정하게 소유권을 뭐 한 걸로 취득한 걸로 뭐예요? 추정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1번. 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2번 저당권 등기 만약에 뭐예요? 자, 정 이렇게 설정했죠? 그러면 이 정은 뭐예요? 정은 병한테 병한테 후순이고 요게 이제 정한테 1순위죠? 1번이 1순위고 2번이 2순위라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정되는 확정적 효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효 요건을 갖추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뭐예요? 나타나는 표상 그 효력이라는 것은 권리 변동적, 추정적 이런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건을 먼저 공부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건을 하고 지금 효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번의 권리 변동적 효력은 이제 아실 것이고 2번 대항적 효력 나오죠. 그럼 아까 대항적 효력은 뭐예요? 채권은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계약만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뭐예요?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었으면 을이 임차권 권리 취득하죠, 채권. 근데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땅 팔아버리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계약 맺지 않는 새로운 삼자한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예요? 내가 네 땅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장한다 못한다.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지만 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하면 무슨 효력이 있다?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 3번 추정적 효력이에요. 추정적 효력.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지금 등장하는 게 뭐가 이 추정적 효력이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넘버 아니에요. 자, 이 순위 확정 효력이 이제 넘버 2였는데 요새 후등기 저지력에 밀릴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지금 시험 문제에 자, 우리 지금 등기법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거 몇 개? 요 세 가지가 등장하니까 요 세 가지를 보자는 게. 자, 그러면 거기 자, 37페이지에 그 3번 추정적 효력 이거 별표해 두시고 그거 별표해 두시고 잘 보자.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뭐예요? 실체적 권리관계가 뭐예요? 존재하는 거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추정된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거 추정돼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미뤄 짐작하는 거예요. 미뤄 짐작하는 게 추정력이죠? 근데 이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됐냐면 이 소송을 하면서 이제 판사가 뭐예요? 증거 한번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하는 것은 뭐예요? 증거를 나한테 물어봐라. 들이대봐라는 얘기죠?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들이대는 것을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는 거. 우리가 이걸 입증이라 얘기한다. 시험 문제 그러면 증거 들이대봐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뭐라고? 입증해봐라. 이게 입증해봐라. 그 입증 책임 때문에 이 추정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어떤 놈이 도둑질 했어요. 경찰이 잡아다가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죠? 자, 판사님 앞에 가서 판사님 얘 죄를 졌으니까 얘 처벌해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사가 벌을 내리는데 판사가 얘기하기를 도둑놈한테 네가 도둑질 안 한 것을 증거를 대봐라고 얘기해요. 검사한테 얘가 도둑질한 거 증거를 대보라 그래요. 검사한테 대보라 한다니. 그러니까 입증을 누가 하는 얘기니까 검사가 한다니 검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기재가 돼 있죠? 기재가 돼 있으면 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은 자, 등기관이 적법 절차에서 등기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 되라는 게. 그럼 이게 이전 등기됐으면 이게 소유권이 적법한 절차에서 등기가 된 거예요. 근데 갑이 뭐라고 얘기해? 나 안 팔았다. 을은 뭐라고? 샀다. 그 판사가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게 둘이 소송에서 붙었어. 뭐라고 붙었는데 갑은 안 팔았다고 이 등기 말세달라고 그러고 을은 내가 샀다 그러고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사가 뭐라 얘기할 거예요? 그럼 판사가 야 네가 진정으로 산지 네가 입증하라 그러겠어요? 갑보를 입증하라 그랬어요. 갑보고 입증하라는 게요. 이 등기가 일단 되어 있으면 이 등기에 대응해서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에 대응해서 누가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소유권자 누구한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두 사람이 뭔가 했죠. 무슨 증여든 매매든 뭐예요.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르니까 뭘 보고 확인하는 거야 지금. 매매라고 썼죠. 그러면 두 사람이 뭐에 의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짐작하니까 만약에 이 등기와 이 등기부에 써 있는 거하고 반대되는 사실 이 등기가 무효라고 누가 주장했으니까 갑이 주장했으니까 네가 뭘 하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 대봐라. 그 입증 책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게 추정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다시 이제 그 밑에 줄에 한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명문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에 그런 규정 없다는 게 민법에도 없다는 게 규정 없으나 등기 제도는 그 유효성에 상당히 보장되며 국가기관이 관리된다는 점에서 해석상의를 인정한다. 통서 판례라 했죠? 통서는 학설은 필요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다. 이게 어디서 인정한다고? 판례가 인정한다. 그게 중요해요. 판례가 인정한다.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쌍가루 1번 자,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1번 나오죠? 자, 거기 한번 줄쳐보자는 게 두 번째 줄에 또한 나오죠? 또한. 자, 그거 줄쳐보자는 게 또한 저당권의 설정 등기의 경우 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하는 뭣도 이거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뭐한다? 추정한다. 써있죠? 추정한다. 써있죠? 자, 뭐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여기 만약에 뭐예요? 여기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아니, 저당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가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그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자, 채권액이 얼마? 7천만 원이고. 자,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을이고, 권리자가 뭐예요? 병이다. 아니,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저당권에 대응하는 뭐예요? 을하고 병하고 실체적 관계가, 자, 실체 관계가,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얼마? 7천만 원이 존재하니까, 자, 이 을이란 사람은 차후에 병한테 뭐예요? 이 7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뭐 한다는 게 이거. 추정받는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추정받으니까 추정을 깨야 되는데, 자, 추정률 깨야 되는데, 자, 입증은 상대방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죽고 못 사는 친구 관계. 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까지 해서 애도 비슷하게 낳았어요. 거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죽고 못 사는 사이.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깨지게 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이 병이란 사람이, 자, 다음 달에 뭐예요? 명절인데, 자, 직원들 봉급 줘야 되니까, 사랑하는 친구라, 네가 일단 돈을 갚아라. 나중에 뭐예요? 다시 돈이 융통이 되면 또 빌려주마. 라고 해서 뭐예요? 이 친구가 병의 부탁을 받아서 다시 또 이제 뭐예요? 현금 5만 원꽁으로 봉급 준다니까 5만 원꽁으로 빳빳하게 상여금도 주라고 빳빳하게 뭐예요? 그 상자에다가 7천만 원을 갚았어요. 근데 친구지가 아니라 이제 뭘 안 받았어요 지금. 영수증을 안 챙겼어요. 그냥 갖다 바쳤어요 그냥. 근데 그럼 다시 이제 뭐 왜 지금까지 계속 뭐 지금까지 친구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돈 다시 빌려준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갚았어요. 근데 얘네들 사이가 어떻게 왼수가 됐냐면 본인들 사이에 싸우고도 그거 거의 그 한 30몇 년 동안 친구지간이었으면 뭐예요? 싸우기도 했었고 별거 다 회의하고 막 그랬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병의 아들내미가 놀러 가갖고 이 을의 남편이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아들한테 이 또라이 같은 놈 별소리 다 한 거야. 근데 이 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를 욕하는 건 참겠어. 누굴 욕해서? 자기 새끼를 욕했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갖고 뭐라 얘기했냐면 돈을 받았었죠. 근데 받았는데 안 받은 척하고 얘한테 뭐라고 돈 갚으라고 얘기한 거야. 을은 뭐라 얘기하고 갚았다고 얘기하고 다툼이 생겼죠. 어디 썼어 이제 지방 법원 가서 썼다니 법원에서.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사랑하는 뭐예요? 원고 을아. 원고가 왜냐면 돈 갚았는데 이등기 말소해달라고 이제 소송한 거예요 지금. 판사가 얘기합니다. 원고 을아.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뭐예요? 니네가 계약 관계가 있었고 피담보 채권 7천만 원이 존재한다고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너가 돈을 갚았으면 나한테 입증해봐라. 영수증.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 갚았으면 뭘 챙겨야 돼요? 영수증 챙길 건 영수증. 그럼 영수증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친구지간에 안 받았죠? 근데 판사는 그거 뭐예요? 친구지간이라는 거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오로지 뭐예요? 그 서류 증거로서 판결 내리니까 제 영수증이 없으면 뭐예요? 뭐라는 얘기니까 돈 다시 갚아라. 돈 갚아라. 이렇게 판결 내린다니. 그래서 항상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돈을 또 갚아야 돼요. 돈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다 보니까 저쪽 어딘가 이마트 있던데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꼭 뭐예요? 물건을 우리가 충동 구매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 다시 사러 가야 되죠? 그죠? 다시 바꾸러 가야 되잖아. 다시. 그럼 뭐 갖고 가야 돼요? 영수증 가야 돼요. 영수증. 제가 유일하게 어제 그 수요일 날 청주 갔다 오는데 청주는 오전 수업만 할 때도 있고 오후 수업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일찍 왔습니다. 집에. 일찍 와봤자 5시 넘어서 옵니다. 왜냐면 청주에서 차 타고 와야 되니까 또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여기 왔는데 그 딱 들어서자마자 뭐예요? 제 집사람이 내미는 게 뭐냐면 이마트 영수증입니다. 근데 이마트 갔어요. 이마트가 노는 날입니다. 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대부분 집을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면 꼭 12시 넘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왜냐면 이마트가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면 꼭 영수증 주면서 꼭 바꿔오라 그러는 바람에 제가 항상 들어가려면 12시 꼭 넘어서 그리고 어제 비로소 깨우쳤습니다. 수요일 날은 빨리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겠구나. 왜냐면 노니까. 어제 비로소 가서 확인했어요. 가서. 단어들하고 가서 보니까 딱 노는 날이 수요일 날 노는 날이지. 그 생각을 좀 미쳐봤다고 괜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영수증 주면 벌써 짜증이 일단 납니다. 거기서 내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그 저녁 식사하기가 불편하니까. 내상하니까 항상 머리가 빈 상태로 그냥 뭐 핑계도 안 됩니다. 그냥 뭐 받아갖고
무슨 로봇 모양으로 뭐 영혼 없이 돌아서 가는데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수요일 날은 뭐 의무 휴일입니다. 항상 부자지간이든 뭐 무슨 지간이든 돈 문제는 뭘 받으라고 영수증이 꼭 잘 챙겨야 됩니다. 영수증을 꼭 챙기셔갖고 잘 챙기셔갖고 한동안 보관했다 나중에 버리더라도 꼭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됩니다. 왜냐면 마음이 뭐예요? 일주일 후에 바뀔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잘 챙겨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이란 말이 나온다. 그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이라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등기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원인에도 뭐예요? 미치는 걸로 보겠다. 미친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게 영향이 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럼 칠판 보자. 뭐라 했냐면 여기 매매라고 써있죠? 매매라고. 여기 매매라고 써있죠? 매매를 쓰면 두 사람이 뭐 했을 것이다? 매매를 했을 것이라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두 사람이 형제지간이라 매매를 안 했다.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면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고 증거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 등기부는 뭐예요? 뭐라고 써 있으니까 매매라고 써 있으니까 두 사람은 뭐 했을 것이다? 매매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뭐예요? 등기 원인에도 뭐예요?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적 범위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당사자 나오죠? 당사자 간 추정력이 인정 여부. 그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즉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니라고 이전 등기니까 거기 보존 등기 말고 이거 보존 등기 필요 없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니은번에 중요해요. 니은번 한번 그 줄 쳐보고 보자. 자, 등기 추정력은 제3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다 아니죠. 그래서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뭐예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뭐 하겠다는 얘기고 추정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얘한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받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뭐예요? 갑이 주장했으면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갑이 뭐하라는 게 입증하라. 아까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예요? 이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을이 돈 갚았다고 주장했으면 뭐예요? 을이 뭐하라는 게 이거 증거 들이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범위가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제3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놈은 내 돈 7천만 원을 빌려와서 나한테 안 갚으려고 지 사촌 동생하고 짜고서 자 108조 통정의 의사 가장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 이건 무효다. 이게 그죠? 이거 무효라고 누가 주장하고 있어 지금? A가 주장하고 있죠? 자 제3자가 주장했다면 제3자가 뭐하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라. 그래서 인적 범위는 뭐예요? 자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효력이 미치니까 그 입증은 누가 하라고? 그 제3자 아니면 뭐예요? 당사자가 하라. 그런 얘기. 근데 항상 추정이란 단어가 들으면 뭐가 딱 기억이 나야 돼. 입증 책임은 누가 할 것인가? 입증 책임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쌍가로 쌍가로 3번의 추정력의 효과 1번 줄쳐보자. 1번 별표해 두시고 줄쳐보자. 뭐라 써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은 언제 재판에 있어서 두 사람이 다툰 문제가 생겨서 소송하죠? 자, 무슨 문제라는 이게 이거 입증 책임 문제다. 입증 책임 문제. 그죠? 자, 그래서 등기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하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 되라. 무슨 문제가 있다?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다. 부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이 중요하다는 게 추정력이 뭐가 되는 경우? 보정되는 경우. 그래서 1번은 그래서 있죠?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추정이므로 권리 등기가 아닌 부동산 표시 등기에는 뭐가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 여기 지금 자 여기가 경기도 뭐예요? 파주시 뭐예요? 금능동입니다. 금능동. 금천동이에요? 금능동이에요?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뭐라 해야 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 금천동이라 하자. 금천동. 그럼 금천동이면 이 금천동은 누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국가가 정해놨는데 이걸 추정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 총금동인가? 이게 말 돼야 안 돼, 이거. 이게 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금천동이면 금천동이고 뭐 확정된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절대 어떤 무슨 뭐 도시개발에 의해서 뭐 땅인 토지를 분할해갖고 여기 한쪽은 금천동, 한쪽은 총금동 이렇게 나누기 전까지는 항상 뭐라고 여기 금천동이지 이게 뭐 총금동으로 추정받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제부는 절대 뭐라고 확정된 거지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을 읽어보자, 2번을. 권리 변동에 직접 발생케 하는 본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 지금. 자, 여기 가등기는 아래에 있죠? 요거는 요 위에 있는 효력은 없는 거야. 절대 가등기가 아무리 돼 있어도 뭐예요? 권리가 변동되거나 추정되거나 대항적, 순위확정적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게 없다.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랬어요. 누가? 아저씨 갑이 뭐예요? 조카한테 뭘 해주게 됐다는 얘기죠. 조카한테. 자, 네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나한테 뭐를 빌려주면 자격증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을 해서 아저씨 갑이 자 이렇게 아저씨 갑이 누구한테 1번 아저씨 갑이 2번 자 누구한테 조카한테 나중에 네가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조카가 뭐예요? 조카가 합격을 해서 합격해서 뭐예요? 나중에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본등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종국등기라고 하는 말하고 대립되는 말은 예비등기예요. 그럼 이 가등기하고 대립되는 개념은 뭐예요? 본등기예요. 가등기에 의한 뭘 했다 그래요? 본등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본등기.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한 뭘 하면 본등기 이렇게 하면 이 본등기가 뭐예요? 이제 가등기가 갖고 있었던 뭐예요? 이거 순위 있죠? 그 2번 순위 가서 가등기한 뭘 하면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순위에 하겠다. 그죠? 얘기했다. 그러면 만약에 막 시험에 막 이런 지문이 나왔다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지문이 뭐라고 지문이 나왔냐면 자 가등기에 의한 뭘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면 뭐예요? 변등기하면 비로소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생긴다. 자, 효력이 뭐예요? 효력이 자 있다. 자, 이런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 한번 다시 읽어보자. 자, 따라해보세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요 가등기가 본등기 했다는 얘기죠? 본등기 하면 비로소 가등기는 따라해서 비로소 가등기는 순위 확정 효력이 있다. 자, 이거 읽었죠? 내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읽었어. 요게 O예요, X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죠? 아, 나 요새 나이가 드나 봐. 이제 기가 어디요? 아, 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는데 제가 올해 이제 시운 일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려 지금. 이게 입모양을 좀 기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입모양을 확인해야 돼. O X O의 X예요. O 나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보태서 여러분한테 뭐예요? 호소합니다. 손을 잡고 이 연소 주장합니다. 이걸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겠죠. 모르면 내 생각, 남의 생각.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의 핵심어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이 가등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가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 요거 이 순위 확정적 효력. 요게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내 생각, 남의 생각. 그 남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예요? 아예 자신 없으면 그냥 가등기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없다야.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가등기 효력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맨 뒤에 뭐라고? 이런 효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나중에 뭐라고? 그냥 없다라고 하자니까. 그게 더 빠르다니까, 그게.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근데 표정은 지금 뭐예요? 이해하고, 다시는 안 뜰 것 같은데, 다음 때에 또 물으면 또 몰라.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 문장을 다 읽다 보면 내가 속아. 절대 그래서 뭐예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창작을 요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딱 보고 딱 찍어야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가등기 효력 없다 이렇게 딱딱 찍어야지.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답을 찍는 속도가 일정해. 일정하게 찍어가, 일정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제 보고 모르니까 천장 쳐다봅니다. 시험장에서.
또 이제 한번 불다가 10분 다 돼갖고 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내 바로 옆 사람이 그러고 있죠? 이렇게 한 문제 보고 후후 거리고 있죠? 그 사람을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유심히 계속 봐야 됩니다. 얼굴 좀 익히세요. 왜냐면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얼굴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절대 가등기는 아래에 있는 거라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효력이 없다는 게 이런 효력이. 근데 뭐 때문에 속냐면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순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순위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자, 본등기하면 뭐예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이게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고 순위를 보존하고 있는 거지. 순위가 뭐가 된 게 아니라는 게 이거.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본등기가 확정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으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하려면 이거 빨리 외워갖고 찍으려면 그 외우자는 게요. 뭐라고? 자, 부표가 있어요. 부표가. 등표가 아니라 누구라고? 부표예요. 부표. 자, 이 부표가 있다네. 부표가. 자, 이 부표가 누구라고?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가가 뭐겠어요? 방금 얘기한 거 가등기. 가등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추정력이 없다는 게 추정력이. 누구하고 누구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자, 이렇게 뭐예요? 담당원이 이렇게 담당원이 추정을 해서 뭐 하라는 게 이거 입상시켜라는 게 입상시켜라는 입상. 자, 담이 뭐겠어요?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담이 뭐냐니까 뭐 담다디 이 담다디가 아니라 자, 이게 피담보 채권이에요.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다. 피담보. 등기법에서 담자 나오면 뭐예요? 담보 볼 거 피담보 채권이겠지. 당은 뭐예요? 당나라가 아니라 당사자. 여기 당사자 간에도 당당당이 아니라 당 떨어졌다고 쪼꼬리 먹지 마시고 하여튼 뭐라고? 당사자 간에도 그 당사자 간에도 있잖아. 그 어디 읽었어요 그게? 그 38페이지 맨 위에 권리변동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도 뭐 한다? 미친다. 그 당사자 당당당 있잖아. 거기 당사자 사이에도.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도 미치니까 그 을이 뭐예요? 그 병의 그 저당권 뭐 해달라고? 그 말세달라고 소송하게 되면 네가 입증하라니까.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원이 뭐예요? 등기법에서 원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등기원인 뭐가 있다고? 등기원인에도 미친다. 매매라고 됐으면 매매했을 것이라고. 증여라고 했다는 얘는 친구지가 아니라 증여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 되라는 게요. 그 등기원인에도 뭐 한다는 게 등기원인에도 자, 추정력이 미침으로 자, 입증은 누가 하라는 게 이거. 입증은 뭐예요? 상대방이 하라. 이제 이해됐죠? 다시 외웁니다.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담당원이 추정해서 입상하라. 그럼 만약에 막판에 가서 다 안 외워지면 그러면 뭐야? 안 되는 거 2개만 외웁니다. 안 되는 거 2개 뭐라고? 요거 2개만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문이 봐서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미친다라고 써 있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가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는 건 몇 개가 있으니까 요 2개만 있으니까 2개 빼는 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판에 가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일단 막판에 가서 뭐하고 뭐는 추정력이 없다고? 부동산 표제부 표시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있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추정력이 있는 걸 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점유적 효력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겠고 순위 확정적 효력 있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 거기 그 개별 등기 순위 중에서 자, 의의는 이렇게 써 있어요.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자, 39페이지 5번 의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읽어만 보겠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뭐가 없다면 다른 규정이 없다면 뭐예요? 등기한 뭐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그랬죠? 자, 그 순서가 뭐냐? 뭐 이런 얘기지. 만약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권리 순위는 이렇게 뭐예요? 등기한 권리 순위 있죠? 갑구의 1번에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을구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2번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자,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등기는 뭐예요? 자,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한 순서는 먼저 한 거니까 얘가 1순위고 나중에 한 거니까 2순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을구예요. 을구라고 하는 이 같은 구에서는 을구랑 같은 구죠?
그럼 이게 순위번호예요. 1번 1순위가 1이고 2번 순위번 얘가 2순위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갑구에 또 갑구에. 자, 1번에서 이게 소유권자 갑입니다. 소유권 먼저 있는 게 갑. 2번 가압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압류는 A라는 사람이 이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어. 그 법원에 이제 그 소송을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죠. 소송을 하면서 요놈이 재산을 빼돌지 모르니까 법원에 뭘 신청하면 가압류를 신청하죠. 그 법원에서 촉탁으로 뭐가 들어와 이거 가압류 등기가 들어온다니. 가압류 등기가 2번 오죠. 가압류 등기. 자, 그러면 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다른 다툼이 생겨갖고 뭐 했어 이거 가처분했다. 가처분. 그러면 갑구라고 하는 가tum구에서는 자, 가압류가 먼저인지 가처분이 먼저인지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 이거. 순위번호 보고 판단하라. 2번이 먼저 했으니까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다는 얘기. 그런데 자,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갑구의 가압류가 먼저인지 울구의 저당권이 먼저인지 이거는 서로 같은 구에 다른 구예요. 다른 구죠? 다른 구라는 얘기예요. 다른 구라면 이제는 뭐예요? 여기 보면 제 1004호라고 돼 있고 이건 제 2004호로 돼 있어요. 일단 물론 연도가 빠른 게 무조건 빠른 거고 연도하고 날짜가 같을 때는 뭘 보라는 얘기니까 이 번호 보라 접수번호.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를 비교할 때는 뭐 번호? 접수번호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쌍가리 1번 개벌 등기 순위 있죠? 동그라미 1번만 오늘은 1번만 줄쳐놓고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의 순서는 같은 거는 뭐라고? 순위번호. 같을 동자예요 그게. 다른 거는 뭐라고? 다를 별자.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 그죠? 같은 거는 같을 동자. 동구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 그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6번에 후등기 저지르기. 이게 요즘 이제 한 3년 전부터 요즘 이제 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답으로. 뭐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봐주자니. 자, 그러면 거기 쌍가리 1번 이런 말 써있어요. 일정한 등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의 유효 무효를 뭐하고 막론하고 이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뭐예요? 막는다 써있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뭐예요? 하지 못한다. 말소하고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쌍가리 1번에 그런 말 써있어요. 예컨대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세권 등기가 뭐예요?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뭐하기 전까지는 말소하기 전까지는 자 동일한 범위 내에 새로운 전세권을 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을구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뭐 전세권이나 우리가 보통 자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돼 있다니. 자, 그럼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전세권은 남이 이 부동산 가배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이거 가배 부동산을 자 점유하면서 이렇게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뭐 하는 거 수익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일 범위에 대해서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존속기간이 끝나면 이 등기는 뭐예요? 소멸해버린다. 자,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요건이라 했죠? 말소하지 않으면 남한테 뭘 못한다고. 처분하기 말소하라는 게. 근데 이걸 말소된 게 안 하고 새로운 이 지금 소유권자 갑이 누가 하고 이 정의라는 사람하고 새로운 전세권을 이 동일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질상 이 전세권은 누가 보더라도 뭐 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동일 범위의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등기를 뭐 하고 해라는 얘기니까. 말소 먼저 하고 하라. 순차적으로 하라는 게. 말소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순서다는 게. 말소하지 않고 오면 그 후등기를 뭐 하겠다는 게 저지하겠다. 이게 무슨 등기? 후등기 저지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두시고 오늘 여러 문제 그 뭐가 중요하니까 권리 추정료 효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추정료 효력이 중요하니까 이 추정료 효력에 대해서 반드시 외우자는 얘기예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담당원이 추정해서 입상시켜라. 이거 외웁니다. 이거. 하여튼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가 쑥스럽다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 같이 몰라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뭘 꼭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하고 까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